자, 이제 조건문이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조건문은 말 그대로 조건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스 코드라는 게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명령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사용하는 게 출력문이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여는데 또는 창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코드가 있어요. 실행을 하면 이거 그냥 위에서 한 줄 한 줄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일단 명령어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출한 명령어들을 읽어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적은 거를 무조건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창문을 무조건 여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열고 특정 상황에서는 닫고 이렇게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정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요. 그때그때 즉석에서 정할 수가 없고 코드에 적어놓고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출하고 나면 끝입니다. 저희가 코드를 더 이상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놓되 이러면 무조건 실행이 되니까 각 코드를 언제는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언제는 어떻게 수행하라는 그런 조건들을 잘 짜놔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적재적소에 알맞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일을 시킬 때 그냥 무대포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라고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창문을 닫고요. 맑으면 열어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는 비가 오는지 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명령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실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기를 해야 돼요. 분기. 얘를 실행할지 말지 결정을 컴퓨터가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만드는 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f라고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하지 말고 만약에 뭐뭐라면 실행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중괄호에. 자, 그래서 여기 if 다음에 소괄호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까 살펴봤던 논리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참이라면 실행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거짓이면 이거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true면은 실행이 되고요. false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얘는 false로 하고 얘는 true로 해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것만 실행이 되죠. 얘는 실행이 안 되고 이번에는 얘를 false로 만들고 얘를 true로 만들면 이제 창문을 닫습니다만 나오는 거죠. 둘 다 true로 하면 둘 다 나오는 거고요. 둘 다 false로 하면 둘 다 안 나오게 되겠죠. 좀 간단한 원리입니다. 약간 스위치 같죠? 그래서 이 중괄호로 묶여있는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true, false로. 자, 그래서 이게 참이라면, 거짓이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빗대서 그 상황이 맞다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우리가 특정 조건, 특정 상황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숫자를 하나 만들고요. W라고 하겠습니다. 1을 넣을게요. 자, 이 1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1은 비가 오는 거고요. 2면 맑음이라는 의미로 일단 우리가 약속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은 W가 1이니까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면은 맑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제 날씨를 우리가 이걸로 정할 수 있잖아요. 값으로. 날씨가 정해지면 우리는 특정 행위를 컴퓨터한테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맑으면 열어라. 요건 날씨가 맑을 때 열어야겠죠. 날씨가 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W가 1이면 비가 오는 거죠. 날씨가 맑은 게 아니라. 꼭 2여야만 맑은 거죠. 그래서 날씨가 맑음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다? W 값이 이랑 같을 때 날씨가 맑다라는 의미고요. W가 1일 때 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죠? 당연하죠.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W가 현재 2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같은 걸 같다고 했으니까 true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B 1로 하면 여기가 1이 되죠. 그러면 틀린 걸 같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면서 false가 되죠.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죠. 밑에도. 그래서 1을 넣으면 실행을 했을 때 비가 오니까 창문을 닫는 거고, 날씨가 맑아진다. 창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수행해야 될 코드는 적어놓고 특정 상황에선 얘를, 또 다른 상황에선 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건만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거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미리 이걸 둘 다 적어놓으면 둘 다 실행할 거고, 뭐가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때 진짜 말을 걸 수는 또 없고, 코드를 고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각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컴퓨터는 바보예요, 바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조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변수 이용해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를 true로 하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실행되는 거니까. 펄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 값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실행이 되지 않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수가 들어가고요. 조건문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money, 현재 소지금 10,000원 있을 때 돈이 10,000원 이상이면 치킨을 사 먹고, 돈이 10,000원 미만이면, 10,000원 이상이면 이렇게 가야죠. 10,000원 미만이면 떡볶이 이런 걸 사 먹는 거죠. 10,000원 있으니까 치킨을 사 먹는 거죠. 돈이 좀 부족하다, 이제 떡볶이 사 먹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특정 데이터에 맞는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가정하기 나름이고 무궁무진하죠.
자, 그러면 요거 문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문제를 조건문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문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조건문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요 출력문이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true면은 참이라고 적어주시고 false면은 거짓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들 따져가지고 참, 따져가지고 거짓,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이 7개가 나와야 맞고요. 거짓이 만약 출력되면 여러분 잘못 계산하신 겁니다. 거짓인데 출력된 거면은 참을 거짓이라고 한 거겠죠. 참일 때만 실행이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 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전 알려드릴게요. 반전은 이 논리값에서 허용되는 건데 논리값이 딱 두 개잖아요. true 아닌 false. 이게 마치 동전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한번 뒤집으면 뒤가 나오는데 또 뒤집으면 다시 앞이 나오죠. 반전이라는 건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true가 있을 때 얘를 뒤집으면 false가 되겠죠. 앞에다 느낌표를 붙여주면 뒤집어집니다. false가 나오죠. 뒤집은 걸 또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로 돌아오겠죠. true가 나와요. 느낌표는 논리값 앞에 붙여서 논리값을 반전시키는 것이다. 반대값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전.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홀수 짝수 판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수가 홀수 또는 짝수임을 판별하려면 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짝수예요. 짝수. 2의 배수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나온다? 홀수입니다. 무조건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 나와요. 2로 나누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는 퍼센트. 그래서 요거 한번 이용해서 나머지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1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참이 7개예요. 참이 7개고 거짓이 하나라도 출력이 되면 참을 거짓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으셔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비교 연산자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연산자라는 건 결국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연산이 되고 나면 결과가 무조건 참 거짓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제 먼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랑 B가 둘 다 10이잖아요. 그죠? A도 10이고 B도 10이고. 그럼 얘를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10과 10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10이 10과 같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컴퓨터한테 들이밀면 컴퓨터가 틀렸다고 해주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는 펄스예요. 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반전은 이거는 그 자체로 펄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펄스가 들어갔다고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C가 펄스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같은 값이죠. 그죠? 거짓을 의미하는 값이긴 한데 두 값을 지금 비교 중인 거잖아요. 그죠? 틀린 거. 펄스가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true입니다. 반전은 이제 펄스에다가 반전 붙이면 true로 바뀌는 거고, 이건 바꾼 걸 다시 바꾸는 거니까 원래로 돌아오고, 이거는 이제 변수에 넣어서 D는 true고 C는 아까 펄스였잖아요. 그죠? 다른 거를 다르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건 이제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수의 크기 비교인데 요거죠, 요거죠. 그래서 더 큰 게 출력이 되면 돼요. 그죠? 라이트가 더 크면 라이트 출력하면 되고, 레프트가 더 크면 레프트가 출력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 10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출력하면 안 돼요. 또 이거 이렇게 30으로 바꾸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 값 바꿀 때마다 이걸 또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값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면 뭐 레프트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레프트보다 라이트가 크면 라이트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레프트, 그죠? 얘를 다시 10으로 낮추면 오른쪽이 더 크니까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같으면 없죠. 그죠? 그래서 같을 때도 해주면 좋겠죠. 이퀄. 그래서 적절한 상황을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게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홀짝 판별이죠. 자, 홀짝 판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2로 나눠 보시면 돼요. 이 넘을 2로 나누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몫이 아니라 나머지죠.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몫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퍼센트로 한번 봅시다. 이게 출력을. 나머지가 1이에요. 만약에 이걸 8로 주면 나머지가 0이 나와요. 9로 주면 나머지 1 나오고 10으로 주면 나머지 0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면 2분, 짝수면 5드. 둘 다 같이 실행되면 안 되니까 미분으로 감싸주시고, 아까 얘를 이렇게 2로 나눴을 때 이게 짝수이려면 나머지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0이 아닌 경우, 아니면 아까 보셨다시피 1인 경우,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홀짝 판별은 우리가 뭐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거 할 때 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문제가 큰 수에서 작은 수 출력을 하는 얘기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결과, 자, 요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미에서 너미를 빼고 정답,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얘네 변수잖아요. 언제든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코드가 바뀌면은 안 되겠죠.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야겠죠. 1이 더 큰 경우. 그리고 이제 얘를 따질 때는 이게 실행돼야 되는 조건은 너미가 너밀보다 클 때, 너미가 너밀보다 큰 게 참일 때죠. 이거는 반대로 너밀이
너무 2보다 클 때가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이게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 정답이 딱 한 개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저처럼 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문제 중에 값 교체 알고리즘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출력을 딱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num2가 num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num1이 커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어떻게 해라? 바꿔버리면 되죠. num2가 더 크도록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num2가 크면 상관없지만 num1이 num2보다 크면 이렇게 크면은 다시요. 이러면 안 되죠. 요거 실행하면 안 되죠. 실행하기 전에 얘네 둘의 값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num1에다가 num1을 넣어주고 num2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미 num1이 2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임시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어두고 이게 우리가 어제 했던 값 교체 알고리즘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95가 잘 나오죠. 얘를 좀 더 낮은 숫자로 이렇게 바꿔도 5로 잘 나옵니다. 자, 해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자, 여기서 요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머,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효율을 따지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안 느껴지십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딱 결과는 두 개인데 한번 검증을 했더니 다시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하나를 딱 봤는데 2분인지 짝수인지를 검사를 했더니 아니래요. 근데 이 숫자는 무조건 짝수 아니면 홀수거든요. 근데 짝수를 검사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홀수인지 검사할 필요 있습니까? 무조건 홀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따지죠. 이거 둘 중에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봤더니 이 넘이 0이 아니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5도 이렇게 출력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계산을 하고 있죠. 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세상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양자택일이라고 하죠. 하나 딱 결론이 나면 나머지 하나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만 딱 둘 중에 하나만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게 맞으면 그걸로 가고 아니면은 나머지 경우의 수로 그냥 바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양자택일 구조를 만들려면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한 다음에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라는 의미로 else 그 밖에 라는 의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죠. 10 하면 2분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 이거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닐 때만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양자택일, 이지선다. 구조를 만들 때 씁니다. 이지선다보다는 양자택일이 더 맞는 말 같아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풀이 진행을 했습니다.